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월은 정말 바쁩니다. 매주 새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는 또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3월은 이 주마다 새로운 시장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항상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과연 지금 같은 시장은 진짜 전업고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꿀맛 주식에서 모두 챙겨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 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800만 개미 투자자를 꿀벌 투자자로 바꿔드리는 꿀벌 멘토 김승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연도 1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1월 9일에 또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꿀맛 주식 개미 투자자, 더 이상 개미 투자자가 왜 꿀맛 주식이죠? 우리 꿀벌 투자자가 되자고. 꿀벌이 돼서 꿀을 이렇게 꿀통을 들고 다니면서 꿀맛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이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방송을 좀 보면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또 나름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뭐 과거의 그 실수들 뭐 그렇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꿀맛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지금 개미 투자자라고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개미 투자자의 이미지는 뭐예요? 항상 투자가 힘들고 어렵고 그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개미 투자자는 힘들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열심히 진짜로 누구보다 열심히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지가 않죠. 배짱이가 돼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배짱이가 돼야 되는데 배짱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뭘 하자 그랬죠? 꿀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꿀벌이 되자. 이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꿀맛 주식의 원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저와 함께 2달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이제 기본 원리 그리고 저는 항상 뭘 강조하죠?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매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매매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계좌는 더 빠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존에 했던 방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덧 이번 주가 이제 또 이제 꿀맛 주식 9시에 하는 프로그램 이제 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라 이제 마지막이 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열심히 투자하는데 그게 정말 잘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은데 항상 헛다리 짚기라고 하죠. 헛다리를 짚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항상 이번 한 주,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죠? 이 한 주 동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갈 수 있는 거 다 배우시고 또 우리 저기 노란톡방, 꿀맛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노란톡방에서 장전 시황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해드리면서 우리 꿀벌 투자자 되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이제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셔서 저는 좀 공부하시고 기존의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첫 시작인데 우리 꿀벌방분들 얼마나 또 많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번 인사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 꿀벌 방문들, 자, 우리 꿀벌 숫자 뭐죠? 8번
8번 한 번씩 누르면서 좀 우리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멋쩍은 튜브님도 반갑고요. 다들 주식 왕님도 반갑습니다. 애플 망고님도 어서 오시고 다들 많은 분들이 오늘도 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업에 또 참여해 주셔서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시황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시황 어디서 얘기 드려요? 장전 시황 레터, 그죠? 우리 꿀맛 주식방에서 노란톡방에 장전 시황 레터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거 같아요. 보면은 이 시황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고장난 시계도 2번 맞춘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시황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하방에 대해서만 계속 우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나는 상승론자야. 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상승만을 외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매매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를 하면 안 되면은 실전 투자자, 전업 투자자는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굶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전업 투자자는 먹고 사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업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러한 시황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황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좀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매매를 쉬고 좀 한 템포 쉬면서 좀 쉬어야 될 구간이다. 이런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 꿀벌방 분들이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이렇게 물려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대응 하나도 못했는데 하락만 나온다, 빠진다, 막 이렇게 비관론자가 돼가지고 막 외치면 어때요? 여러분 듣기 어때요? 되게 불편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해요. 근데 불편하면 어때요? 막 시장이 좀 오늘처럼 막 빠지고 무너지면 어때요? 나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그냥 일괄매도 해버리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오늘 같은 날 또 일괄매도를 하냐 이거예요. 왜? 비관론을 얘기하니까. 근데 상승론자는 또 어때요? 계속 시장이 지금은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시장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내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또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2배로 빠지다 보니까 실전 매매에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뭘 드리죠? 장전 시황 레터, 그죠? 장전 시황 레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걸 전달해 드려요?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은요, 우리가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이 포트에서의 현금 비중과 대응법을 조금 실시간, 그리고 이번 주 대응, 다음 주 대응 이렇게 해서 데일리로 제가 레터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손해요. 왜? 저는 100% 시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때요? 시장을 틀리게 되면 저는 그냥 못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제 기준에 맞는 시황 뷰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락론자가 되고 상승론자가 됐을 때는 저는 유명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버시고 실전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자세하게 시황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조금 종목을 담으세요. 지금은 조금 비우세요. 자, 제가 장전 시황 레터를 통해서 언제 종목을 비우라고 그랬죠? 2월 중순. 2월 중순부터는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다 던져버렸어요. 종목을 포트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왜 비웠어요? 지금부터는 뭐 어떤 장세가 온다? 기간 장세가 끝나고 가격 조정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자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실제로 자 여기 보실게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실제로 2월 중순이죠, 그죠? 2월 중순부터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월 중순이 이때거든요.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갔다가 요때 한번 좀 크게 빠졌죠.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요런 구간대에서 제가 왜 포트를 비우라고 했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2월 제가 발렌타인 데이 때 제가 포트를 비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근데 지수는 사실상 올라갔어요. 시장은 올라갔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가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BM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실제로 2월 달 중순부터 내가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본 마이너스 15%에서 20%는 그냥 내가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는 죄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이슈를 못 받고 소외받고 에코프로 BM 없으면은 내 계좌 종목이 그냥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장은 올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왔죠. 2월 중순부터는 오히려 가격 조정,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의 뷰가 어느 정도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제 뷰가 맞았다 틀렸다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고 입증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2월 달 중순부터는 매매의 포트를 비워라. 포트를 비우셔라.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매매를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포트를 비우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저는 하방론자도 아니고요. 상승론자도 아니고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황을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황을 작성하고 드리는 거지 제가 뭐 하방입니다. 맞췄죠? 저 잘하죠? 이거를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장전 시황 레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살짝 어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어조를 바꿨어요? 지금은 조금씩 좋아 보이는 종목을 담아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시황 레터에서 뭐라 그랬어요? 포트를 조금씩, 그냥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비웠던 포트를 이제는 조금씩 좋아 보이는 종목을 담아둬라. 이렇게 시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전 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매매를 하셨을 때 실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황 레터를 적으면서 이제 2월 중순부터는 좀 포트를 비워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포트를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3월 10일 3월 10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3월 오늘 20일이니까 10일 전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2%짜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아니다. 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짜리 음봉도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또 이렇게 지수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회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2차 전지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은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서의 수급의 변화를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어때요? 오늘 회복을 했어요. 그 와중에 오늘 또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지수에 왜곡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어떤 변동성 자체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이런 상승 자체가 저는 여기서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 순환매가 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슈로만 봤을 때 안 좋습니다. 뭐 CS은행, 그죠? CS뱅크 그리고 뭐 SVB 이런 어떤 은행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가 굉장히 채권 금리의 변화도 일어났고 이게 좀
적인 용어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뭐 장단기 스프레드가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다, 역전이 됐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단기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됐는데 장기 금리를 뚫고 데드크로스를 한다. 이 얘기는 곧 뭐냐? 경기 침체거든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건 왜 내려요? 소비가 안 되고 뭔가 돈이 막히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경기 침체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이 매크로 지표라든지 글로벌 지표로만 봤을 때 사실상 손이 안 나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 보이는 종목, 싸 보이는 종목은 조금씩 담아놔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글로벌 지금 어떤 유럽 증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국 증시 얼마 전에 내만여의 날 동시 옵션 만기 끝났습니다. 만기 끝나면서 은행주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주가 오히려 좀 안전자산이 되면서 또 나스닥도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에서 과연 손이 가나요? 저는 손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손이 안 갈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종목을 봐야 된다. 어떤 종목? 많이 싸진 종목을. 자, 많이 싸진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시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시황을 좀 자세하게. 자, 시황을 자세하게 보면은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를 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의 수급이 이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21선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건 이제 업종에서 반도체 지수가 지금 3일간 연속 양봉을 내면서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7%짜리 양봉이 나왔어요. 장중에 하이닉스가 7%짜리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7%짜리 자금이 들어왔고, 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제약주도 어때요? 21선 위로 또 올려놨어요. 제약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닥의 자금이 제약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이런 종목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얘기했을 거예요. 3월 6일 날 이때 얘기했어요. 셀트리온 제약 이런 바이오 쪽으로 수급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된다? 이제는 바닥에서 저평가된 주식은 사야 된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호재, 뉴스와 어떤 재료 이런 것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불공평한 수급, 불공정하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반도체, 제약, 지금 자동차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차 부대라고 하죠. 전자, 자동차 이쪽은 오히려 못 갔어요. 오히려 조정을 더 받았고 지금 2차 전지 쪽은 혼자 달리면서 이제 수급이 끝났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뭐 금리 어쨌든 뭐 지금 뭐 계속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저는 이제 어쨌든 빠질 때마다 이런 반도체라든지 제약주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아가면서 쌀 때 사지 비쌀 때 삽니까? 그죠? 쌀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또 언론에서는 또 삼성전자 최악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최악은 뭐냐면은 이렇게 최악인 상황에서 주식을 뭐 담지 못했을 때가 나중에는 더 최악이 되더라고요. 항상 제일 좋을 때는 팔아야 될 때고 최악일 때는 담아야 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만 전자 했을 때 과연 10만 전자 가고 20만 전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실전 투자의 제 생각, 실전 투자자의 생각, 전업 투자자의 생각에서는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큼 제일 좋은 호재는 없다. 그래서 시장을 짧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어때요? 자, 코스피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시간이 제가 좀 시황을 좀 제가 길게 하고 있죠. 예. 자, 코스피가 지금 21선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제 뭐 변동성 자체는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내려오는 장세 속에서 이게 급하게 이제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떨어지되 오히려 지금은 불공정한 수급
불공정한 수급이라든지 지차전지라든지 지금 계속 뭐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수급이 돌아오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이 많이 빠졌던 전자, 뭐 자동차, 제약 이런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언제 살 때, 팔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지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보다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장이에요. 왜? 가격 조정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세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급락 나면 어때요? 다 빠지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상한가는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상한가 맞출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상한가 맞출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시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가격이 좋은 종목이 왔을 때 그런 종목을 조금 더 담아두고 그리고 내가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물론 이거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 바로 또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한 2-3달 정도 뒤에 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시황 레터도 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담아야 될 타이밍. 시황 레터에서는 뭘 말씀을 드려요?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좀 주식을 담으세요. 지금 포트를 좀 비우세요. 이런 타이밍이 이번 주가 꿀맛 주식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이 꿀맛 시황 뷰 제가 드리는 시황 레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방송이 끝난 뒤에는 아마 이 톡방도 문을 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시황 레터를 보면서 실전 투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단순히 하방이다 상방이다를 외치지는 않는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투자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뷰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좀 포트를 비우세요. 지금은 조금 포트를 담으세요라고 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네,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시장을 틀려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감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터지기 한 달 전에 포트를 다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황에 좀 특화된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장전 시황 레터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비밀번호 3355 치셔가지고 저희 장전 시황 레터 뷰 보시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황 레터 올려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강의죠. 우리 꿀맛 주식 세력 시그널 강의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차트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세력 시그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마지막 한 주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시황 레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우연 앵커님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항상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김승관 멘토님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장전 시황 레터를 통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장전 시황 레터만 확인을 하셔도 멘토님의 이 시나리오를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오늘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더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덜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의 오늘 정리해 주신 이 시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금씩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봐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멘토님이 직접 작성하신 장전 시황 레터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시는 방법은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을
채팅방을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에 꿀맛 주식이라고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은 멘토님 얼굴이 나오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3355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꿀맛 주식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주간인데요. 1,50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데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멘토님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고 영상을 보신 것처럼 다음 주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9시에 저희가 2023년의 첫 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백설공주와 7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개미 주식학원의 7분의 멘토님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멘토님이 5개의 사과를 먼저 모아서 잠에 빠진 포트를 깨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수익률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꿀맛 주식의 김승환 멘토님 역시 함께 참전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멘토님과 함께 세력 시그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강의 함께 하시죠. 네, 어쨌든 뭐 불기둥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참전을 또 하게 되시는데 필명이 좋네요, 불기둥. 네, 어쨌든 불기둥이 돼서 진짜 여러분들 계좌에 한번 불기둥을 팍팍 꽂아드리는 그런 참전해서 또 사과도 또 5개를 또 얻어야겠죠.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세력 시그널 강의 지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까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결과 과거에 이제 했던 10가지 강의 중에서 좀 중요했던 강의 좀 제가 리와인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과거에 이제 10가지 강의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력 시그널. 자, 세력이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좀 메이저 수급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력이 뭔가, 메이저 수급이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저 수급이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쉽게 강의와 지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차트 공부, 차트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 그죠?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수급. 자, 이 메이저 수급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그 개별주,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라고 하죠.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지가 결국에는 이 주가 자체의 차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개인이 아닌 메이저 수급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거를 찾아야 된다. 그죠? 어디에서? 차트에서. 그럼 개인이 아닌 거를 찾아보면은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이저 수급, 특히나 이제 개인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트에서 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어느 책을 읽다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거래량은 세력도 못 속인다. 그죠? 이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어요. 거래량은 세력도 못 속인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거래량이 뭔가 빵 터졌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개인이 아닌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 차트에서 한번 정말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그런 날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잠잠했던 주가가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면서 갑자기 막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거래량이 나온 날에 좀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온 날에 캔들을 좀 주목을 하자.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캔들이거든요. 캔들에 뭘 봐야 되냐? 캔들의 시가와 종가. 그러면은 자, 요게 조금 차트가 좀 안 보이네요. 요걸 조금 다시 화면을 내려서 자, 시가와 종가를 좀 확인을 해보자. 거래량이 실린 날에, 그죠? 요게 이제 거래량이 실린 날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날에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좀 보자. 그러면은 이 시가와 종가라는 거 뭐예요?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예요? 시가라는 거는 아침 9시에 땡 하면은 끝나는 가격. 종가는 뭐예요? 3시 반에 끝나는 가격. 그러면은 뭔가가 이 안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요 가격대에서의 어떤 안에서, 이 가격대 안에서 뭔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기준은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기준 해놓고 어때요? 자, 우로 3열 하면 기준을 기준으로 우로 3열을 이렇게 세우죠. 이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실린 캔들의 요 안에 뭔가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게 거래량이 실린 캔들, 이게 뭐 마이너스 몇 프로든 플러스 몇 프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고 거래량이 실린 캔들의 이 시가와 종가, 몇 프로짜리랑 상관없고요. 이게 뭐 5%짜리로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짜리도 상관없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가에 들어왔는데 종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요 선이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차트에다가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다가 좀 그려보면은 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면은 자, 잠잠했던 주가가 어때요? 자, 잠잠했던 주가가 요거를 조금만 한 번 더 올릴게요. 차트를. 자, 요거를 차트를 한 번 더 올릴게요. 네. 자, 거래량이 좀 보이시죠? 자, 잠잠했던 주가가요.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그죠?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나왔죠. 여기 뭐 이런 데서 한번 나왔다가, 자,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이런 데서 막 툭툭 이렇게 나옵니다. 툭툭 나왔다가 없어요. 거래량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메이저 수급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이건 뭐예요? 메이저 수급, 즉 세력이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3월 6일인가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주에서 좀 수급이 바뀐다고 했던 날, 그날 갑자기 거래량이 갑자기 막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네,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지지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죠? 지지를 받고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거를? 거래량이 없던 주식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시그널? 개인이 아닌 누군가 들어왔네? 그럼 이 개인이 아닌 누군가 들어왔을 때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어떻게 세워요? 요 선과 요 선, 그죠? 요 두 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도 볼 수 있고 저항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산 사람들이 많고 판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에 오면 어때요? 내가 본전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65,000원에 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근데 56,000원이 왔는데 6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본전이 왔으니까 팔려고 하겠죠. 근데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어때요?
본전이 65,00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구나. 특히나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없던 주식에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그널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차트를 조금만 더 볼게요. 예시 차트를 좀 볼게요. 에코프로라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를 좀 보면은요, 이 빨간색 선이 뭐예요? 제가 요거 시그널은 제가 만든 시그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자, 요 캔들이죠. 요 캔들입니다. 자, 이 캔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캔들. 요 캔들에서 뜨게끔 만들었어요. 왜 이 캔들에서 뜨게 만들었냐?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린 캔들을 종가와 시가에 선을 그려줘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건 뭐예요? 아, 개인이 아니고 메이저 수급이겠구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 이거는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캔들에서 나온 선이 어때요?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가 어때요? 다시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기준도 있고요. 뭐 보조 지표를 이용을 했을 때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평 많은 보조 지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보조 지표는 어때요? 후행성 지표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선행적인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요 캔들의 지지 라인이 오히려 저는 또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표를 만든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종목이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때요?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깨졌죠. 그럼 깨지고 나니까 어때요? 급락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가 깨지니까 어때요? 급락이 떨어져 버리죠. 근데 다시 이 위로 올라오니까 어때요? 여기가 어때요? 강한 저항으로 바뀌었죠.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저항으로 바뀐 뒤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뚫어 올리면 어때요? 뚫어 올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뚫어 올리고 나서 다시 또 지지를 받습니다. 다시 지지를 받고 나서 여기서 지지 한 번 더 받죠, 이렇게 지지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250일 동안의 신고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250일 기간 동안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아닌 어떤 이 주가, 즉 이 주식의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메이저 수급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준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기준선이 나왔을 때 이런 선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선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선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런 선이 매도가 되는 라인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꿀벌방 분들 종목을 좀 여러분들 아무거나 얘기를 하시겠어요. 왜냐면은 이 세력 시그널 종목 하나만 볼게요. 왜냐면은 또 이거 제가 가지고 왔다고 아, 이거 가지고 온 거 짜맞춘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진짜로 이 세력 시그널이 진짜 강력한 저항이고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지 한번 우리 꿀벌방 분들, 꿀맛주식방 분들 한번 종목 아무거나 한번 종목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종목을 보면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엄지척 어피치님이 대한과학이라고 또 네, 올려주셨네요. 대한과학을 한번 볼게요. 대한과학. 실제로 그랬는지 네, 볼게요. 자, 실제로 보면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어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세력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250일 동안에 신고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 나왔어요. 캔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 시가와 종가입니다. 시가와 종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까지 빠집니다.
그렇죠? 시가까지 빠져요. 근데 저는 이 선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이 기준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서 대한과학이라는 주식에서 나는 매수를 어디서 잡는 거예요? 8,500원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매수를 잡을 거야. 혹은 11,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위에서 놀 때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여기 안에 개인이 아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가격을 뺀다, 이 가격을 깬다라는 건 뭐예요? 깬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서 뭔가 다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래 가격이 깨지고 난 뒤에 여기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난 뒤에 실제로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종목이 여기서 딱 그렇죠. 대한과학이라는 종목. 저는 이거 분명히 우리 꿀벌방 분이 가져오신 종목이에요. 그죠? 라이브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여기 가격이 어때요? 저항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항으로 바뀐 가격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 8,500원에서는 내가 비중을 좀 맞고 떨어졌을 경우, 이렇게 꼬리를 달고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세력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세력 시그널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가와 종가에서 선을 그려놓고 주가를 추적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때요? 주가가 계속 재미가 없죠. 왜? 세력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이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들어오고 나서 깨졌죠. 깨지고 나서 지금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럭키님이 지금 인탑스라는 종목도 좀 봐달라고 하셔서 이 종목도 좀 봐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앞에서 지금 어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인탑스라는 종목 여기에서 세력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어요. 2022년 1월입니다. 무려 2달 전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2달 전에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뒤로 지금 주가가 어때요? 여기에서 그냥 횡보하다가 여기를 깨져버리죠. 자, 여기 깨지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 여기가 저항으로 바뀐다. 실제로 볼게요. 저항으로 바뀌었는지. 자, 여기 부근대에서 지금 어때요? 주가가 밀렸죠. 올라가다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세력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왜냐, 이거는 메이저 수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또 세력 시그널이 또 들어왔어요. 자, 여기 또 들어왔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는 봐도 된다.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요 라인. 자, 요 라인이 깨지 않았을 때 31,000원이 안 깨진다라는 조건에서는 이 주식을 계속 추적할 필요는 있죠. 왜? 3월 17일 금요일 날 세력 시그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선이 그려졌어요. 그죠? 여기 선이 그려진 게 보이시죠? 세력 시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기 위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살짝 여기를 깼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만약에 36,000원, 요 앞에 세력 시그널이죠. 앞에 세력 시그널을 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봐도 되고,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개인이 아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어떤 차트 기술적 분석의 기준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력 시그널 지표 정말 세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단한 대신에 굉장히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지와 저항을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지 라인에서는 어때요?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는 어때요? 매도를 하고요. 정말 쉽습니다. 주식은 쉽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그려드리는 이 지표, 제가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마지막 꿀맛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력 시그널 설정 영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당분간은 좀 받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세력 시그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왜 중요하다? 개인이 아닌 이 세력의 움직임과 시그널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정말 알기 쉽고, 그리고 잠잠했던 주가가 이 세력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지표를 자동으로 우리가
HTS, 요즘에는 MTS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 지표를 MTS로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꿀맛 주식 검색하셔가지고 335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꿀벌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지표 설정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디서 세력 시그널이 떴고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앞전에 뜬 세력 시그널의 시가는 뭐예요? 저항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대응을 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서 저항이 어딘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면서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력 시그널 굉장히 강한 기준이고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지표는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력 시그널 지표 설정 3분짜리 영상이죠. 지금 PD님 다들 올려달라고 하니까 네, 올려주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또 위에서 아까 또 종목을 좀 더 봐달라고 하셨는데 뭐 종목을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보다는 우리 이제 우리 저기 꿀벌방 분들이 들고 오신 종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봐드리자면은 자, 동진 세미캠이라고 우리 꿀맛 단마님이 또 이렇게 동진 세미캠을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세력 시그널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진 세미캠이라는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지금은 어때요? 떠 있지가 않아요, 세력 시그널이. 근데 앞전에서 떴단 말이에요. 앞전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력 시그널 떴습니다. 그리고 세력 시그널의 시가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게 얼마만큼의 급등이냐고 하면은요. 자, 이게 무려 65%짜리 급등입니다. 이게 차트가 작아서 그렇지 65%짜리 수익.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시그널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가 지지를 받고 3번 지지를 받았네요. 그죠? 3바닥이라고 하죠. 3바닥 지지 후에 70%짜리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세력 시그널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온 세력 시그널 뒤에 이게 이탈을 해버려요. 이탈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여기서 조금 더 지지를 받는 척 하더니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실전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 위에 다시 올라왔을 때 하더라도 뭐 35% 정도 또 이렇게 수익권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지면 뭐예요? 여기가 저항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로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었는지 볼게요. 아, 여기 보면은 어때요? 주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살짝 올라가 다시 그냥 무너져 버리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를 추가 매수하신다 혹은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매수를 하시면 언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세력 시그널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그 대신에 신규로 들어가실 때는 세력 시그널을 뜨는 걸 보고 확인하고 내가 진짜로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을 꼭 매수해야겠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36,000원 이 세력 시그널 가격 위로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였을 때 여기도 좀 며칠 지지 받고 또 무너지고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았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의 기준을 만드시면 굉장히 쉽잖아요. 저는 쉽게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떤 경지에 이를수록 간단한 게 좋고요. 어떤 경지에 이를수록 복잡한 게 싫어져요. 근데 저는 이 지표, 이 선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 매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꿀맛 주식, 이번 주 마지막인 꿀맛 주식에서 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 설정하시고 저는 이만 이번 주 꿀맛 주식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셔서 시장 걱정 많으실 텐데 걱정이 많을수록 확실한 기준이 중요해요. 이런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어떤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메이저 수급입니다. 내 종목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나갔는지 멘토님의 차트처럼 여러분들이 세력 시그널을 설정하신다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지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나갔다면 종목을 매도해야겠죠. 세력 시그널 멘토님과 똑같이 차트에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꿀맛 주식이라고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고 여기 입장하시면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멘토님과 함께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